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국 초중등 에듀테크 교사 연구 모임인 에듀테크 교사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번동중학교에서 4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에듀테크라 제가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네. 요즘 학생들이 정말 부러운데요. 구체적으로 에듀테크가 우리한테 좀 낯설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에듀테크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좀 유행하는 유행을 끌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데, 사실 개념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고요. 이제 이 기술적인 혁신을 이제 교육 분야에 도입을 해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 조금 더 나은 수업을 이제 도모하는, 또 나아가서 행정 업무까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도구 형태 혹은 이런 수업 방식 그리고 업무 방식을 에듀테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듀테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과연 이 테크놀로지와 과목, 수업들이 어떻게 연결될까?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역사와 에듀테크는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역사 교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제가 아무리 강의력을 좋게 이제 수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역사 내용 자체가 이제 과거의 시간성에 많이 초점이 두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거리감, 공간적인 거리감이 아이들로부터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내 삶과는 어떤 의미가 있지를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듀테크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거 역사적인 인물과의 만남을 최대한 근접하게 만든다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또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있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점을 이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나라나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의 주인공의 한 부분이 돼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공주가 한번 돼보고 싶네요. 네. 근데 선생님, 저 역사 정말 좋아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역사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는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나와는 너무 먼 시간성, 나와는 너무 먼 공간성에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재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들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 때도,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것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과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과거 사람들도 우리 시간적인 이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생각들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굉장히 역사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 그 역사적 인물이 살아갔던 시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이런 시간성에 대한 관심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역사라는 게 참 되게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한테 좀 필요한 이런 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도 역사 좋아하셨어요? 네. 어떻게 어릴 때는 어떤 소년이셨어요? 조금 보통 역사 좋아한다고 하면 편견을 갖거든요. 네.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말하는 역덕후 이런 네. 느낌이. 제 아들이 역덕후라. 네. 저는 역덕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역덕후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우연하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을 하나 아버지께서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이순신이라는 이 인물이 우리는 영웅 그리고 뭐 민족의 성웅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인간 이순신의 면모를 알게 되면서 이 과거 사람들도 나랑 같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 나이 때에는 나도 어쩌면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좋아하는 역사의 어떤 시대가 있으세요? 독립운동사를 가장 좋아하고 또 그 분야를 지금 또 이제 석사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는가 그거를 조금 팩트를 통해서 규명하는 거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걸 아이들 교과서는 너무 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 아이가 이제 오래 잠을 못 자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갓 100일 넘었거든요. 정말 너무 깐난쟁이여가지고 네, 가장 예쁠 때기는 한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일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100일에 기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가지고 네, 보통 새벽 그럴 수도 5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대까지 좀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육아를 하다가 빨리 이제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 출근하면서 아침을 먹고요. 그다음에 출근해서 일과를 이제 바쁘게 지내고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요즘 거의 매일 출강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이제 교육청으로 가서 출강을 하고 저녁에는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집필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다가 이제 육퇴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 강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과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이 거의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싶을 것 같아요. 네. 아이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배고플 때 네. 오고 본인 뭐 요구사항에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일도 하시고 정말 젊음의 힘으로 버티고 계신데 30년만 더 버텨주세요. 어쨌든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 제 일선의 교사기 때문에 이제 수업자를 막 준비하다가 한 글자 치고 아이가 오니까 가서 네. 보고 한 글자 치고 보고 이러면서 정말 3시간 동안 딱 한 줄 이 글을 썼던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을 하다가 아이를 같이 돌본다 하면은 바로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저희 참 옛날 얘기긴 하지만요. 굉장히 육아와 병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되니까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남자도 동참을 하고 아빠도 동참을 하고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에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쨌든 에듀테크랑도 연결되어 있는 개인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출산율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자산이고 또 한 명 한 명이 집중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아이에 대한 시선을 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좋은 교육에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부모를 이해하고 또 조부모님도 이해하고 나라도 이해하고 또 요즘 다문화 가정도 있는데 세계도 이해해야지 좋은 아이들이 인성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선생님께서 바로 그 역사와 에듀테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데 에듀테크 교사 연구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역사 교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용이 된 지 딱 4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임용이 된 첫
그 교사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에듀테크가 갑자기 붐이 일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지금 그 폭발적인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갔는데 아이들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 신규 선생님인데 열정도 가득한데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자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레가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보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께 물어봤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그쵸, 모르시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온갖 정보를 뒤져보면서 이제 에듀테크나 이런 선행 연구들도 없어서 이제 뒤져보면서 거의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이랑 비대면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퀴즈 툴,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그런 이제 수업을 도입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등교를 했을 때 실제로 선생님 저희 비대면 상황에서 했던 그 수업 한 번 더 해보면 안 돼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의미가 남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게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전국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 선생님들과 에듀테크 역사 교사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들끼리 연구하다 보니까 또 역사라는 건 굉장히 포용성이 넓은 교과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다 융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이 융합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점점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초, 중, 등 에듀테크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1000명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 이 에듀테크는 다른 나라에도 많은 표본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K 에듀테크 이제 세계의 학교들과 함께 연결될 때 회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에듀테크의 가장 큰 장점 물론 너무 많지만 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요번에 집필한 이 생성형 AI 튜닝 수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다라는 이제 책에도 제가 수록해 놓긴 했는데요. 에듀테크를 일반적인 거 말고, 저는 이제 역사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역사랑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딱 장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생생한 역사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즘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에서 가장 함양할 수 있는 사고력 중 하나가 역사적 감정이입이라는 능력입니다. 즉 내가 과거의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역사 인물들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역사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하면서 내가 윤봉길 의사를 교과서에서만 배웠는데 윤봉길 의사가 나한테 말을 거네? 나한테 답장도 해주네? 나한테 심지어 질문도 해주네? 이런 분야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숙해지게 되고요. 그 인물과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남을 이어가면서 실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생생하게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게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화,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코로나 현실을 거치면서 굉장히 전체적인 기초 학력이 낮아졌다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도 체감하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체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습 수준이 코로나 거치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였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 잘하는 아이들은 더더더 키워주고 조금 학습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키워주는, 그러니까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능력, 특성에 맞춰서 키워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에듀테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듀테크의 이제
흔히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이제 대변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LM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자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겪었던 이제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그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주고 심지어 어떤 대안까지도 이제 제시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공교육 현장에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 이 교육적 경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요. 수학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 있고 영어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기계는 다 잘 다룬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면 학습에 흥미가 조금 없는 친구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것이고 잘하는 아이들은 네. 또 월등히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네네. 에듀테크에 대한 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운데 저희 같은 시니어를 위해서 에듀테크 교육도 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사실은 원래 에듀테크라는 것 자체가 그 에듀라는 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 분야에서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니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에듀테크라는 개념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각자의 이 직업 분야와 특성에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물론 저랑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러닝스파크라는 곳입니다. 이 러닝스파크가 국내 이제 에듀테크 실증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도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러닝스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간하는 에스크드테크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일간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간지가 신문이 아니라 이제 메일로 다 쏴주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술적인 연구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에듀테크 산업의 현황과 미래는 어떤지 아이들의 교육적인 경험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소식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단순히 에듀테크가 아니라 나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런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 내 직업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가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으신데 저는 그러니까 공교육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에듀테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서도 그 소식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으면은 네.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중학생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아기는 100일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두 나이를 맡고 계신데 중학생들 역사 공부 꿀팁 예, 학부모로서 네. 중학생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년에 우리 아이들 중학생 되는데 이게 중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역사 교육이랑 약간 연계가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역사를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그리고 나서 싹 잊어먹었다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약간 역사를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은 세계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은 한국사를 배웁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세계사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이 이름이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 옥타비아누스, 프랑스에서도 루이 마랭 이런 사람들이 샤를마뉴, 이 카롤루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인물인데 프랑스에선 샤를마뉴, 어디선 카롤루스. 굉장히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저는 그걸 이제 아이들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 짓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저는 필기를 아이들이 하라고 할 때, 물론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도 이제 필기를 해야겠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암기할 수 있을지 내 수업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최근에 샤를마뉴에 대한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샤를마뉴라는 이름도 아이들이 생소해해서 요즘 야구가 굉장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 해외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웠을 것 같지는 않다. 계속 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좋아하는 지점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처럼 그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여러분들의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 평 남기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인물 학습을 유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 공부를 중학생들이 처음 할 때 역사 암기 과목 이런 이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물론 제가 역사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편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암기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인물 중심으로 쭉 그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배열을 해보고 인물의 업적 말고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나랑 접점이 있네라는 부분이 느껴지게 되면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아이들을 뭐 시험 쪽집게처럼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보다는 공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세계사는 네. 에듀테크랑 결합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으셨어요? 아이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게 이제 뭐 아돌프 히틀러나 뭐 에멀리 팬커스트나 이런 근대 현대 관련된 이 역사 인물들은 아이들이 그나마 재밌어합니다. 들어봤기 때문이죠. 근데 고대에 활동했던 예를 들어 페리클레스라든지 샤르마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역사적 사실 기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인물들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내가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인물이라면 이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요. 요즘 아이들 릴스, 쇼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쇼츠와 릴스를 직접 역사 영상으로 구현해서 친구들과 함께 바꿔서 동료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들은 실제 학교 홈페이지나 교재에 이렇게 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도했던 사례를 아이들은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의미가 남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 그래서 친근하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역사라는 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네.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뭐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은 없으셔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이번에 뭐 교과서 네. 개편되고 할 때, 이 단어는 쓴다. 어디서는 독재라고 쓰고 어디서는 장기 집권으로 쓴다. 네. 이렇게 단어의 선정도 좀 다르고 선생님 그 사람 정말 나빠요. 뭐 했을 때 어떤 중도를 지키고 계신지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런 최근의 사례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에 대한 논란들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매스미디어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화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럼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아이들한테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 쭉 아이들이 연구를 하고 현재 북한이 진짜 공산주의 사회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라고 부르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이 결론을 내렸거든요. 공산주의는 소련이 이제 멸망하면서 망했고 현재 북한은 독재 사회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정치 개념들 그리고 역사 개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관점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역사 용어를 쓰게 하는 연습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하고 특히 이번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용어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쌤, 왜 그전에 민주주의를 썼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어요? 얘들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의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보통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딱 답변을 해주기보다는 같이 그걸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질문할 때는 그 관점의 한쪽에 매몰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어떤 역사 인물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양면적인 이 역사적 사실을 아이들이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저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각자의 네. 생각은 몫이지만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용어를 정확히 알고 네.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네. 이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감사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랑스 혁명의 자유가 아니라 이게 좀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이러한 의도가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했던 자유와 지금 현재 들어간 자유의 차이점을 이제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역사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을 넘어서서 다양한 넓은 시야를 갖고 바라보는 것. 그걸 위해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 학생들을 직접 한국에 초청해서 프랑스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 공간에서 같이 협업하는 이제 게임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레지스탄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점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학생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런 기회들 또 이렇게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네 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을 받아서 군대를 잘 감으면 A, 삐뚤게 감으면 B 이렇게 받았는데 프랑스 학생들과 얘기를 할 때 그 전쟁 터진 다음에 3분위만 배웠는데 그걸 왜 수업으로 배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게 어차피 다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다른 관점과 다른 세대 간의 대화를 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또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추천해서 한번 심포지엄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역사라는 주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다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각종 메타버스, AI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러한 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특히 인공지능 대변혁 시대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부터 인공지능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연구회를 조금 더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끼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회 안에서도 장학사님도 계시고 교육청 관계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강사 선생님 또 작가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데 또 다양한 회사들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협업들을 이어가서 좀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에듀테크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내용들이 정책에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좀 이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변화를 해야만 이 교육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에듀테크 교육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이제 전달을 해서 건전한 에듀테크 문화가 자리 잡는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 듣는 내내 제가,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보이고, K교육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생성형 AI 튜닝, 수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자. 네.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책도 많이 봐주세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네. 수업 사례도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